시작해봅시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거를 이제 배우기 전에 뭐를 배우냐? 오늘 아주 중요한 각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아마 각에 관련된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삼각함수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일단 각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대부분의 각들은 어디서 배웠냐면, 이런 다각형이 있어요. 이런 다각형들이 있고, 그때 요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뭐라고 많이 지칭했냐면 각이라고 많이 지칭을 했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둔각도 있었고, 예각도 있었고, 직각도 있었죠?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요? 맞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각의 세계죠. 그래서 뭐 예각이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는 거죠? 예각이면 몇 도부터 몇 도죠? 0도부터 90도 사이. 이제 우리가 예각이라고 했고, 둔각은 크고 180도보다 작다. 직각은 90도. 또 무슨 각도 배우죠? 평각이라고 배우지 않나요? 평각.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죠. 평각은 180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두 직선 사이에 각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두 직선 사이, 이렇게 뭐 두 직선 사이에 있어. 이 중에서도 뭐 요쪽 각과 요쪽 각 사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각에 대한 정의가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완전히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각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요. 이건 뭐 중학교 때 정의했던 거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각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는데, 어떤 각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냐면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각을 정의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좌표 평면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좌표를 쓰고 있죠? X 아니면 Y 좌표계, 직교 좌표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좌표는 X랑 Y축에 이렇게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뭐를 정의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각을 정의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 벌써 기분이 안 좋죠. 왜 기분이 안 좋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랑 같은 걸 배우고 있는, 각을 배웠는데 각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부터 애들이 잘 이해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정의한다? 좌표평에서 정의하냐 이거야. 왜? 그럼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아, 왜 좌표평에서 정의할까? 각이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우리가 뭘 배울 거죠? 단원의 이름에서 알다시피 뭐를 배울 거죠? 삼각함수라는 거를 배울 거고,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아마 그리게 될 거라는 게 명확한데, 그럼 삼각함수에서 이런 각에 대한 정의나 삼각함수의 정의가 과연 어디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좌표평면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 뭐냐? 좌표평면에서 뭐를 정의할 것이다? 삼각함수를 정의할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각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지만 삼각함수의 정의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일반각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나요? 1번에 일반각. 영어로는 뭐죠? 어때? 제너럴 앵글인가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일반각이라는 거. 각 중에서도 어떤 걸 배운다? 일반각을 배우는데, 일반각이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있으니까 배우겠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배우진 않겠죠. 자, 여기는 이제 지수론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듣고 복습만 해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공부를 더럽게 안 했던 친구일수록 타격함수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치수 루브는 연결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타격함수 연결된 게 없지 않아. 없는 거야. 각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예각, 분각 이런 거는요. 지나가던 애들도 대부분 알아요. 대충 들으면 뭐 그런 거 배웠었던 것 같아. 별거 없지? 아니야? 게임하다 보면 각 많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뭐 되게 남자애들이 아주 친숙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을 정의할 때는 선이 몇 개 필요하냐? 2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선을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반직선이라고 부르죠. 반직선. 무슨 직선? 반직선.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시초선이 이렇게 여기서 있고 이렇게. 이 반직선 2개가 나오면 어떤 게 정의될 수 있다? 각이 정의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일단 요 직선 둘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좌표평면을 정의할 때 하나는 고정을 시켜버려요. 뭐로 고정을 시키냐? 여기서 보자면 처음에 기준선이라고 부를게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간에 이 원점하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요게 이제 기준선이에요. 요게 시작점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선이라고 해서 뭐라 부른다 이거를? 시초선. 그러니까 얘는 암묵적으로 그냥 저기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을 얘기했을 때, 반직선을 얘기했을 때 얘랑 각을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는 2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몇 개만 얘기하면 된다? 1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누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시초선. 됐어요? 원래는 반직선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몇 개만 얘기하면 된다고? 1개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점의 시작은 어디다? 원점으로 두기로 약속을 한 거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약속이니까 뭐 대단한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좌표를 하나 불러볼게. 예를 들어서 3,4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뭐라 부를 수 있어? 3,4를 여기다 딱 찍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일반적으로 무슨 좌표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 동경은 이 원점하고 얘를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반직선으로. 그러니까 좌표를 하나만 불러도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냐면 각이 나오는 거야. 뭐를 하나만 불러도 좌표. 왜냐면 좌표를 하나 딱 부르는 순간 이 직선에 그어는 거야 그냥. 얘는 뭐야? 디폴트가 아니야? 디폴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좌표 하나만 딱 불렀어. 예를 들어서 내가 2, 4분의 1은 좌표를 하나 불렀어. 그래도 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각을 우리가 얘기할 때 되게 편한 거야. 뭐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에는 어떤 각이야? 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뭐만 얘기해도 각이 하나 나오는 거야. 좌표를 하나만 불러도. 3,4를 부르면은 머릿속에서 좌표표를 찍고 있는 거지. 3,4를. 그리고 원점하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갈 때 각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이거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이죠?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시계 반대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플러스 방향은 어느 쪽으로 정하기로 약속했냐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도 볼 때 숫자를 정의할 때도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이죠? 마이너스 방향이죠?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설마 이것까지 보면 이제 너무 슬퍼지는 거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죠? 그래 각을 정의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무슨 방향으로 한다?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하겠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뭐로 정의하겠어? 당연하지만 마이너스 방향이야. 근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보다는 더 뭐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방향을 더 많이 쓰겠죠? 아니 일단 마이너스 더 많이 써요. 좀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여기 좌표를 하나 부르면 이 각도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대충 몇 도일까? 이거 한 45도보다 큰 것 같고 한 65도라고 예를 들어서 해볼게. 그래서 3,4면 65도 오케이! 하고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뭐 크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요쪽에 있는 각, 이 동경좌표가 이렇게 65도일 수도 있고 얘가 한 바퀴가 돌고 와서 또 65도 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360도로 제한이 되지가 않아. 각도가 무한대로 확장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5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가 6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각도가 있는 거야. 왜냐? 한 바퀴 돈 다음에 65도 또 왔어. 그래도 이 각이야. 좌표평면에서 봤을 때. 그거 몇 도겠어? 한 바퀴 돌았으면. 425도도 될 수 있는 거야. 이 각도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제 각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적응이 안 되지. 왜냐면 이거 우리 뭐 다 180도 안에서 놀았잖아 지금까지.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다 180도 안에서 놀았는데 왜 이러는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다 180도 안에 놀지 뭐 따로 놀았나요? 나만 그랬나요? 뭐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막 720도 쓰고 그래서 다 중학교 때 답의 각도 몇 도입니까? 720도 막 쓰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갑자기 당황스럽죠 이거. 당황스럽죠. 그럼 이게 두 바퀴 돌았어. 다시 일로 왔어. 같은 각이야. 몇 도일까요? 720도 더하기 65도니까 780. 반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각도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각도를 무한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게 일반각인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되게 친숙하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쓴 적이 없거든 지금까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일단.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동경하고 나와있죠. 여기 다 여기 뭐라고 씹어 샀죠? 여기 다 씹어 샀죠? 그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도 했고요. 동경에 대해서 했고요.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다 했었고요. 일반각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각도에다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으니까 n 바퀴 돌았다고 하자.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각도를 알파라고만 했어요. 선생님 근인가요? 알파벳 하는 근 아닙니까 선생님? 일단 뭐 알파라고 쓰면서 이 각을 우리가 뭐라 나타내냐? 일반각이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각도를 나타낼 때는 여기를 x, 여기를 o, 여기를 p 동경. p를 되게 좋아해. p 언제도 p 많이 나왔죠? 언제도 많이 나와요 p. 뭐 자취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p 해가지고 x, y 했는데 뭐 그 도형의 방식 할 때 잘 보세요. 꽤 나와요. 그래서 이 XOP라는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일로 돌았으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일로 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N은 정수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만 더해주면 된다? 알파를 더해준 게 이 각이다. 그러니까 이 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도 될 수 있고 360도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고 1220도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있고 그냥 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잖아.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요때 n은 뭐라고 하겠죠? 음수도 되니까 n은 정수. 이때부터 일반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각이 이제 무한계가 된 거야. 다 똑같아 각이. 똑같은 놈이 너무 많아. 안 똑같아? 위치로 보자면 이 알파각이나 360도 플러스 알파각이나 뭐 차이가 있어 없어? 막 없지. 같은 놈이잖아. 아니, 위치는 똑같잖아. 당연히 각은 다르지. 각은 360도 플러스 알파냐? 알파냐? 각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표현되는 여기는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해. 분명히 각은 달라. 근데 각의 그 위치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 그러니까 알파 각도나 360도 알파 각이나 이 똑같은 거야. 몇 바퀴 돌았냐 차이가 있는 거지. 위치로 봤을 때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은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반각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일단 각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완전히 뭐 전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각 열심히 배웠는데 우리 초보 아닌데 우리 중학교 때 각 분명 배웠는데 분명히 두 반직선 사이의 각도라고 했는데 넌 누구?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좌표평면 우리 도형의 방정식 때부터 그래프 그릴 때부터 맨날 나왔던 이 좌표평면에서
다시 각을 정리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각에 대한 정의랑 완전히 다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싸리 그냥 새로운 거 가르쳐주면 기분이 더 안 좋지 않았을 텐데 뭔가 배워서 그러는데 그걸 다르게 가르치니까 더 받아들일 때 좋지가 않은 거야. 잘 이해도 안 되는 경우도 별거 아닌데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런 각도, 이 위치가 어딨냐가 되게 중요해. 사실은 이 알파 각도나 360도 플러스 알파 각도나 삼각함수 값으로 보자면 똑같아. 값이 차이가 없어. 똑같아 어차피. 근데 이제 결론은 각은 지금 무한대로 간다. 근데 같은 각들이 같은 각의 위치가 똑같은 게 존재하는데 이 동경 좌표가 1사분면에 있으면 몇 사분면 각이라고 부를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사분면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설명해서 1사분면 찍어서 했는데 갑자기 3사분면 이러면 수학자들이 또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썼던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동경 좌표 여기 존재 몇 사분면 각일까요? 2사분면. 여기는 3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뭔가 왜 도형의 방정식 느낌이 나는 거지? 뭐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벌써. 각도가 뭔가 좌표평면에서 정리가 되고 물론 기분이 안 좋아. 일단 좌표평면에서 우리는 각을 정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각도가 무한계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차트가 그때 지훈아 뭐 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아니죠. 뭐 되게 당황스럽죠? 각에 대한 정의가? 그 애들이 벌써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1사분면의 각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몇 바퀴 돌았던 간에 마지막에 여기 있어. 동경 좌표가. 그럼 걔는 몇 사분면 각인 거야? 1사분면 각인 거야. 그럼 그걸 한번 표현해보자. 그게 어디 있죠? 1사분면 각이 표현 방법이 97쪽에 맨 위에 있죠. 자, 1사분면 각은 일반 각은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얘만 붙여주면 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360도 곱하기 뭐만 곱해주면 된다고? n 곱한 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 몇 바퀴 돌았는지가 거기서 다 퉁치는 거야. 그냥. 그러면 1사분면 각이면 여기 있잖아. 그럼 1사분면 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이죠. 세타라고 할게요. 요거를 세타.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어디까지 되겠어? n에다가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 90도. 좌표축 안 들어가요. 똑같아. 1사분면 좌표라고 했을 때 여기 x축 y축 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기 좌표 1이야 2야 알 수가 없죠.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상상치가 없죠? 박쥐 같은 놈이에요. 없다 소속이. 그죠? 박쥐 같은 놈이에요. 자, 그럼 2사분면 각은 어떻게 했어? 2사분면 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2사분면 각은 360도 곱하기 n은 이제 디폴트 값이고 90도보다는 크고 어디보다 작아야 돼? 180도보다는 작다. 이게 2사분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각에서. 이게 다 붙지. 기분이 안 좋지. 너 몇 바퀴 돌아? 얘는 다 정수예요. 3사분면도 다 표현할 수 있겠지. 180도부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겠어? 270도.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붙는 거야. 자매품 같은 거지. 앞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270도부터 360도까지. 요렇게 이제 각도가 무한계로 확장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각도가 끝도 없이 가는 거야. 플러스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고 어려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끝도 없이 갈 수가 있다. 너무 어렵나요? 좌표평면에서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뭘 또 하나 더 바꿔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이 하진 않을 건데 죽은 친구들도 많고 또 방학이 끝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죽여버리면 너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걸 볼게요. 이제 각도가 몇 개가 나온다? 2개. 당연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동경이 일반적으로 좌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좌표가 각이야. 그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말
조금만 다 얘기하면 이거랑 이게 동경인 거야 그냥 이게. 아니 그냥 어차피 뭐 이걸 각이다라고 해서 그놈이 이제 좌표만 얘기해도 각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야 이제.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정의한 적이 없는데. 일단에 중요한 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와.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게 되고 학교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냐? 뭐 이럴 수 있어요.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어. 근데 두 동경이 일치한대. 당연히 지금 일치한다는 얘기는 좌표평면에서 표기했을 때 얘가 알파가 아니겠다고 쳐봐. 다른 놈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치가. 그럼 첫 번째가 알파였어.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나올 거 같냐 느낌상. 베타가 나오겠죠. 알파, 베타, 감마, 뭐 데이터 이렇게 같지. 감마까지만 갔나? 뭐 근 할 때 알파, 베타 나왔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두 동경은 보통 알파 각도랑 베타 각이고 이때 두 동경이 일치하다는 거는 여기서 만났다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데 있다는 거야. 근데 두 동경이 일치했다고 해서 같은 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몇 바퀴 돌았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30도나 390도나 그놈이다. 그렇지, 그놈이야.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뺐어. 두 동경을 뺐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냐면 360도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날 거예요. 몇 바퀴 돌았는 차이가 있을 거는 거지. 왜냐면 첫 번째 놈은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 알파 각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60도 곱하기 n이 기본으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할게. 베타라는 각은 360도 n 떴으니까 m에다가 만약에 알파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둘이 일치한다는 거는 요 알파 각지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빼게 되면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서 차이만 남는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림에서 봐. 야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그림놀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림에서 여러분들 매칭이 안 되잖아? 배울 이유가 없는 거야. 아니 좌표평면 정리하고 있는데 그림이 머릿속에 안 떠올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훈아? 모르는 거지.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상상을 해야 돼 항상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여기 사라지는 거죠. 같은 위치. 빼면은 몇 바퀴 차이 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다. 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두 동경이 반대 방향에 있어. 그럼 봐봐.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알파가 있었어. 여기 알파가. 여기에 알파가 있었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몰라. 베타는 어딨냐? 반대편에 있는 거야. 베타 각은 뭐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 베타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베타. 여기가 시작점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다. 헷갈릴 수 있어? 해봐야 돼. 이게 헷갈려. 왜냐면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니까 이게. 그러면 일직선이고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는 이 알파 각이라는 거는 아까도 똑같지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라고 했다면 이 베타 각이라는 거는 360도 곱하기 m에다가 뭐 몇 가지 모르니까 이 알파에다가 얼마나 더 가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180도 더 가지 않았냐? 누가 봐더라도. 그러니까 이 알파만큼 간 다음에 얘만 더 가야 되잖아. 아니야? 얘네들은 더할까 뺄까? 빼는 게 정확히 나오겠죠. 빼게 되면 360도 곱하기 n은 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치고 여기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80도 차이 나잖아.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180도 180도라고 할게. 그냥 여기서 여기 뺀 걸 할게.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야. 두 동경이 반대에 있으면 두 동경 좌표를 뺐다면 이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가 된다? 180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계속 이해해보지만 얘는 자매품 같은 거야 그냥. 자매품 같은 거야. 뭐, 그냥 일반각이 정리되면서 쟤는 그냥 디폴트로 붙는 거야. 그냥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에 있는 거 했어. 그럼 또 뭐 대칭이 나오냐면 뭐 Y축 대칭 나오냐? 처음에 뭐 나오냐 여기서는 X축 대칭이 나. 그림으로 보면 뭐가 되냐? 자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다 찾아보세요. 개념도 쓸 때 지금 오늘 쓸 게 좀 많아요.
여기 이해를 못하는 애 되게 많아. 지금 우리 벌써 저 거의 죽어가고 있는 놈이 한 명이 저기 있는데 저기 벌써 눈이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야. 자, 얘 반대 방향에 있으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베타라는 건 이건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이쪽으로 갔다고 칠게. 이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친다고 치면. 아니?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 이게 플러스 방향, 이게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이제 베타라고 칠게. 그럼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알파 했다고 치면 베타라는 거는 여기도 다르게 써있지만 뭐 대충 보세요. 360도 곱하기 m에다가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두 개의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그럼 이거는 더할 것 같냐 뺄 것 같냐? 우리 지훈아, 네가 봤을 때는. 빼? 더할 것 같지 않아? 얘는?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좌표를 더했을 때 이게 사라진다. 더해요. 그러면 더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자매품으로 다시 360도 곱하기 뭐가 된다? n이 되는 거죠. x축 대칭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두 동경이. 360도 곱하기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해하는 거야. 이게 뭐 되게 어렵지 않죠? 그림 그리면서 하면 아, 저땐 더해야겠네. 아, 저땐 빼겠네. 아, 그게 일정하니까. 느낌이,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거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처음 배우냐? 그럼 이제, X축 대칭 나왔으면 이제 또, 걔가 안 나오면 또 서운하잖아. 그치? 누가 또 나와야 되죠? Y축 대칭 나와야지. 난 뭐 빈군이야. 난 왜 안 부르냐. 그치? 하나 같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면서 뭐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항상 얘기했잖아. 난 여러분들 외우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Y축 대칭이 되면 한 놈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한 놈은 어디 있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어디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죠? 아니야. 여기 알파였다면 여기에 뭐가 된 거야? 베타죠. 그치? 여기도 얘랑 같을까 안 같을까? 여기도 알파겠지. 느낌에서 봤을 때. 여기도 봐봐.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이게 몇 도가 나오냐면 180도가 나와. 여기다가 더할 겁니다. Y축 대칭이 되면 알파를 똑같이 이렇게 나고 치면 베타는 360도 곱하기 m에다가 이 베타각은 대봐봐. 이 베타각을 표현할 때 요렇게 갔다가 뒤로 오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거꾸로. 그러니까 180도를 더했다가 갔다가 180도인가? 반대로 가. 그럼 양의 방향이 왜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표현할 때 베타각은 180도만큼 갔다가 온 거야. 그럼 그래서 더하면 일정한 건 아니었을 거야. 또 알파가 없어지니까 더하거든. Y축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또 360도 곱하기 n은 디폴트 값이고, 더해야지 알파가 없어지면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래서 Y축 대칭이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디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죠? 97쪽에 있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지금 내가 그냥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뭐 되게 어렵지 않은 거야. 그냥 각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하나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 이제? Y는 X 대칭. 다 나왔어요. 마지막. 이거를 그림에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외우지 마세요. 뭐 외울 게 없어. 이게 왜 외우냐 이거야. 이거 외울 게 없는데 외워요. 그림하면 그리지도 않아. 대단한 그림이냐 이거. 피카소가 그릴 수 있어. 이 정도 그림은 뭐 아무도 못 그리나? 너무 어려운 그림인가? 이게 그림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그림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저 그림을 사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놀라운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쵸? 내가 그림에 별로 이렇게 재능이 별로 없거든? 내가 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Y는 X 대칭이니까 가자! 빨간색.
내가 없는 동안. 이쪽에서 놓게 데이터 부분에서 이해하기 제일 쉬우니까. 요게 알파 각이라고 칠게요. 그럼 y는 x 대칭이 되니까 나머지 한 각은 어딨냐? 여기랑 똑같은 각이 이렇게 있어요. 대칭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요게 베타 각. 자, 시작 다 여기서 합니다. 가끔 보면요. 가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나 기본이 여기서 가고 막 난리 쳐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여기 시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는 애들 많다니까. 진짜 많아. 내가 많이 봤어. 그러고 생각하면서 모르겠대. 야, 그렇게 공부해서 알면 천재지. 그래가지고 얘는 잘 봐봐. 여기랑 같잖아. 여기가 알파면 어디도 알파일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인 거야. 뭐 워낙 뭐 명확한 거지. 이거 뭐 어렵냐? 어려워요? 아니면 뭐 다시 보드해도 될까? 요 알파는 여기를 뺄까? 동그라미 뺀 걸로 칠까 그냥? 이게 베타라고 칠게 그냥 동그라미 뺀 걸로 치자. 자, 뭐 똑같겠지만 알파 각은 내가 이렇게 정의할게. 알파 각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45도를 기점으로 이게 45도는 다 알죠? 영상 없죠 이거? 동그라미를 빼줄게. 어려? 45도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렇게 할까요? 베타 각도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360도 곱하기 m짜리에다가 45도에다가 베타는 뭐야? 이만큼 같잖아. 플러스 뭐 해주면 돼? 동그라미? 여기서도 느낌자 물어봤대. 더할 것 같냐? 뺄 것 같냐? 지훈아 그냥 네가 상상적으로 봤을 때 더하겠지. 이거 없어지게 하면 돼. 동그라미 써놓고 보면 더할지 뺄지가 나온다니까. 아니어도 이게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건 당연히 뭐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퉁칠 거고 여기 없어지고 이거 더하면 몇 도 되는 거야? 90도 된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인 거 봐봐. 베타에서 이거 알파 같잖아. 더하면 몇 도야? 90도지 뭐. 아니 뭐 무시던데.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좀 표기해 주려고. 그래서 이 동동령의 위치관계에 있으면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빼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요.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언제 더하면 되겠다. 언제 빼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뭐 굳이 안 해놓아도 그 얘기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9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 주동령의 위치관계까지 하면 각에 대한 정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배웠다. 뭘 다 배웠다? 각에 다 배웠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각과는 완전히 달라진 너, A에 완전히 달라진 너죠? 이거 진짜 완전,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과거의 각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뭐 조금 동동점, 어때, 손바나? 어때, 좀 공통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달라진다고 맞죠? 기분이 안 좋죠? 아니, 완전 아니, 어떻게, 뭐 지금 배웠던 각하고 이런 거, 어떻게 매칭되는 게 있어요? 완전 없잖아. 이게 기분이 안 좋다니까? 아직 한 칸도 시작도 안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아직 한 칸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상한 거 배우고 있어. 기분이 안 좋다니까? 애들이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뭔지 알겠지? 느낌이 오히려 봤지? 아, 이게 기분이 안 좋겠구나, 애들이. 이게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뭔 빙구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럼 이제 밑에 이제 개념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C초선 OX와 동경의 OP의 위치를 뭐로 나타내시오?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림놀이야. 또 그림놀이야. 선생님, 고등학교는 뭐, 맨날 그림만 그리는 겁니까, 선생님? 아니, 그치? 어떻게, 소망 어떻게 생각하냐? 그림놀이가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는 거. 이거 분명히 이름 대수였는데, 이 대수, 선생님, 이거 대수 파트 아니에요? 이거 왜 그림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수면은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라는 얘기였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그림놀이가 됐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기분이 안 좋죠? 나만 그런가? 하여튼간에 뭐, 그래서 다 좌표평면에서 놀아요. 60도는 여기서 60도만큼 가면 되죠? 이렇게 돼서 60도. 여기에 그 P가 있다. 이게 60도가 되겠죠? 편하잖아. P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죠. 570도.
570도는 일단 360도 한번 돌아줘요. 돈 다음에 아직도 더 가야 돼. 아직도 570도 얼마 더 가야 되죠? 210도죠. 여기까지 한번 더 왔어. 좋아. 여기까지 와서 또 180도야. 아직 얼마 더 가야 돼? 30도를 더 가야 돼. 아직도 540도밖에 못 왔어요. 30도 더 가는 거야. 30도 더 가. 요 각이 540도. 여기 위치에 있는 게. 마이너스 240도. 반대로 가자. 후진. 오케이. 오케이. 그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 여기서 이제 이리로 간다. 이리로 기분이 안 좋다니까, 여러분들. 배워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각도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느낌이 올다니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80도가 된 거야. 아니, 얼마 더 가야 되죠? 마이너스 240이니까 얼마 더 가야지? 마이너스 60도 더 가야 되지. 이렇게 더 가야. 이거야. 60도 더 가야 돼. 그래야 저희가 마이너스 몇 도가 되는 거야? 240도에 동경이 되는 거야. 느낌이 오죠? 여기는 놈은 1, 4분면 각이야. 여기는 놈은 몇 3면 각이야? 2, 3면 각이야. 여기 놈은 몇 3면? 3, 3면 각이야. 그럼 이제 양심적으로 봤을 때 하나 안 나왔잖아. 4분에서 또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평단을 줘야지. 아니 1, 3면 언급해줬고 2, 4분 하면 나왔고 3, 4분 나왔고 아이씨 양심적으로 또 4, 3분 나와줘야지. 그치? 아니야? 맞아요. 그치? 그럼 이제 몇 도가 남았어? 마이너스 405도는 아마 거기로 가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조금 평등한 애라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마이너스니까 얘를 반대로 돌아. 이렇게 돌면은 마이너스 360도야. 얼마 더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5도 더 가야 되죠. 여기서 딱 가면 되죠. 요거지. 요거. 이렇게 돌아와서 한 바퀴 온 다음에 360도에서 45도 더 간 거야. 이게 마이너스 몇 도다? 405도의 동경이다. 얘는 몇 도, 무슨 각이다? 4, 4분면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각도도 그림은 그리는 거야. 근데 300분면이야. 기분이 안 좋아. 도형은 어디 있어요? 도형은 없어요. 도형이 없네요. 지금 도형에서 많이 몰랐는데, 도형이 없어요. 작품이 되지 않고 나와 있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각도로 나타내라. 430도는 일반각도로 나타낼 때, 보통 알파는 플러스 쪽으로 써요. 우리가 음수보다는 보통 뭐로 많이 쓰죠? 플러스 쪽. 그럼 430도는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가 되는 거죠? 70도인가요? 1, 3면 각이죠? 670도는 어떻게 되죠? 360도 곱하기 n하고 몇 도 더 가는 거냐? 우리 소망아? 310도. 몇 3면 각이죠? 4, 4분면이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고 여기가 360도 0도면 360도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몇 4분면 각인지가 나와야 돼. 위치가 머릿속에 나와. 위치가 마이너스 110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써야 되니까 얼마만 더해주면 돼. 얼마만. 마이너스 110도는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어? 360도만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바꿔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0도 곱하기 얘는 있는 거고 여기다 360도만 더해. 몇 도야? 250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죠? 뭔가 되게 낯설고 넌 누구지? 우리 서로 초면인 것 같은데 되게 낯설다 이런 느낌이죠? 안 낯설어요? 막 되게 친숙해요? 별로 안 친숙할 텐데 그죠?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아직 상황에서 되지도 않는데 되게 기분이 나쁠 텐데 여러분들 기분 나쁠 나도 인정합니다. 뭐 나쁠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인정했죠? 얘는 그럼 몇 도야?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도까지 간 거야. 720도 더해줘. 얼마 남느냐? 엄마. 130. 자, 여기 항상 양수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두 바퀴 이렇게 되면 또 2, 4분면 각. 2, 4분면 각이죠? 얘는 3, 4분면 각. 여기 있잖아. 250도 3면. 얘는 4, 4분면 각.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 플러스로 써서 얘 1, 4분면, 얘 보자마자 4, 4분면, 얘는 몇 도? 3, 4분면 각, 얘는 2, 4분면 각.
90도랑 108도 사이죠. 머릿속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안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표현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 표현해라 안 표현해라? 그거를 여러분 해보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 나와요. 여기가 90도, 여기 180도 어디 사이에 있냐 이것만 보면 다 나옵니다. 별거 없어요. 그림 그리기 놀이야. 그림 그리기 놀이 할 테니까. 자, 일단은 뭐에 대해서 배우냐, 1사분면 각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문제가 세타가 필수 1번,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다? 1사분면 각이다. 근데 3분의 세타는 뭐냐? 1사분면 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됐죠? 1사분면 각은 일단 다 아까 표현할 수 있었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0도지. 플러스 세타는 그 다음에 어디 사이에 있어야죠? 또 90도. 이게 1사분면 각을 표현한 방법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좀 물어봤냐 우리한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냐. 자, 이거 봐봐. 여기서 봐봐. 얘는 n은 정수잖아. 다이지.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n이 정수, 모든 정수 다 있거든. 뭐 1, 2, 3, 4, 5, 6, 7, 8, 9 다 되고 마이너스 2, 3, 4 되는데 그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사분면이 있어. 3분의 세타를 구하려면 얘를 양면에 뭐로 나눠야 되겠냐 우리 성훈아. 3분의 세타 구하래. 몇으로 나눠야 돼? 3분의 세타는 한다니까. 3분의 세타. 3분의 세타가 어디 존재하는지 물어봤어. 뭐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돼? 3이요. 3을 나누겠지. 근데 봐봐, 얘랑 3으로 나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명도가 뭐로 바뀌지? 120이요. 120도 곱하기 n이 될 거고 여기다. 여기 뭐가 되겠어? 여기 마찬가지로 120도 곱하기 n에다가 얘도 3을 나눌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도 n은 정수일 거 아니야. 봐봐, 이때는 어떤 n을 집어넣나 다 몇 사분면 각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n을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져. 위치도 달라져. 예를 들어서 내가 0을 넣었다 쳐보세요. 얘는 0을 넣었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만약 n이 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0도부터 3분의 세타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30도. 근데 얘 몇 사분면에 있는 거죠? 1사분면 각이죠. 만약 n에다 나 2를 집어넣을게. 예를 들어서 n은 1. 몇 도야 여기는? 1 집어넣으면 120도 아니야?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몇 도야? 어디 있는 거야? 150도? 몇 사분면 각이야? 그래. 바뀐다고. n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여기는 n은 어떤 거 집어넣어도 다 똑같이 1사분면 나오는데 여기는 n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1사분면 바뀌어요. 그럼 n에다가 또 뭐 집어넣을 수 있겠어? 2? 그럼 몇 도야? 여기는 200? 몇 사분면각이야? 3사분면각이죠. 여기서 바뀐다. 근데 n이 3이 돼버리면 이게 360도가 돼버리지. 얘랑 겹쳐. 계속 순환해. 규칙을 가지고. 3일 때는 얘랑 겹쳐. 4일 때는 얘랑 겹쳐. 왜냐면 360도 간 다음에 더한 거잖아. 이게 360도가 되면 돌기 시작해. 한 바퀴 돈 거야. 다시 또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는 3의 배수, n이 3의 배수일 땐 다 여기 있어. n이 무슨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 얘는 3의 배수에서 얼마나 더한 거? 1 더해진 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만 있는 게 아니라 4도 여기 있고 7도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3에서 돌고 위치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얘는 몇일 때겠어 그러면? 3K 플러스 2일 때. 그래서 얘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1사분면도 있을 수 있고 n이 몇가 되면 1사분면에 있는 거야? 3, 6, 9, 12 이렇게 있으면 1사분면 다 있는 거고. 얘는 언제야? n이 뭐 1, 4, 7 이럴 때 다 2사분면에 있는 거고.
또 얘는 언제? n이 2, 5 이런 거 나왔을 때 다 어디 있다? 이게 도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가분면은 뭐가 되는 거야? 모두 구하시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다 있을 수가 있다. 어렵나요? 돌아요. 순환해요. 이게 n에 따라서 순환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케이스 2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아까 배웠죠?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세타랑 뭐랑 나오죠? 세타랑 뭐가 나오죠 지금? 7세타가 나와. 두 동경이 지금 세타랑 7세타가 나오는데 두 동경이 지금 어떻게 한대? 일치한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럼 이때 빼죠. 누가 봐도 빼겠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빼면 뭐가 된다고 했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한 명이 또 곱하기 n이라고 했죠? 맞아 안 맞아? 두 동경이 일치하면. 그래서 보통 분가특가 7세타 빼기 세타 이게 한 명이 또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선생님 처음 배웠잖아. 근데 뭐를 그려라? 그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암기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개념이잖아. 개념 노트에 다 적어야 되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다 해보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외우는 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면 돼. 왜냐면 원래 사실 시험 시간도 많았으면 안 해도 되거든? 우리나라 너무 짝꿍이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나한테 내가 교육부장 아니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줘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짧게 수학을 볼 필요가 없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보게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한테 외우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왜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수학은 암기의 영역은 아니야. 사실 솔직히 딱 하나 얘기해서. 수학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과연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풀까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수학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막 PhD랑 사고 그 노벨상이 없어. 수학에는 알겠지만 몰랐냐? 몰랄 수도 있지.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있어. 몰라도 이렇게 수학 노벨상 이런 건 없어. 수학에서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이 필즈상이라고 있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 미국계 한국인이 탔어. 뭐 되게 어려운 뭐 5대 난제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문제들이 있어. 못 푸는 거를. 근데 그런 것들을 풀 때 그 사람들이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래서 풀지 않아. 당연하겠지만 뭐 미적분을 만들 때 우리 유천하고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뭐 미적분 만들 때 뭐 딱 일주일 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만든 게 아니야. 하루 몇 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 수학적인 개념을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일본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그지같이 들어와서 수학을 다른 과목과 똑같이 놓고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암기 과목이니까 당연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수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 근데 같은 시간 내에 보고 있어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완전히 별도의 과목이라고 보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고 올랐으면 하자. 같은 답이 있대. 그려. 그래가지고 얘 여기 있대. 알파 여기 있대. 베타도 여기 있대. 같은 데 있대. 누가 보더라도 알파 한 바퀴 뭐 베타는 여러 바퀴 돌아서 빼면 한 명씩 곱하기 n이 나오기 봐. 더하면 일정하지 않잖아. 누가 봐도 빼야 될 것 같잖아. 반대 방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한 명 곱하기 n이야. 그럼 이게 세타가 무수히 많이 나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봐. 내가 봐봐. 이게 빼면 몇 도냐? 6세타지. 6세타가 300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아니? 그럼 60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이고 n은 뭐야? 정수잖아. 봐봐. 세타가 0일 때도 얘랑 동경이 일치해. 근데 세타가 몇일 때도 n에 1 집어넣어봐. 몇 도야? 60도죠. 얘가 60도야. 만약에 그럼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7세타니까. 7만 곱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420도지. 7력이 40이니까. 세타가 60도여도 얘네들이 동경위치가 같아 안 같아?
갔잖아. 60도를 한 바퀴 급하게 온 거고, 답이 좀 한 바퀴 돌고 온 거잖아. 지금 이거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세타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고? 무한개가 나온다. 0도 되고 60도도 되고 또 몇 도도 돼. N2 들어가면 몇 도도 된다는 거야. 120도도 된다는 거야. 얘가 120도면 얘 700 곱하니까 몇 도야? 그럼 얘는 700 두 바퀴 돈 다음에 100도 가면 되잖아.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런 거 다 구하는 거야.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세타의 범위를 줄까 안 줄까? 100% 줍니다. 왜냐? 세타는 몇 개 나와? 무한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문제 줬어요. 그런 세타, 여기다 세타 집어넣었을 때 이 세타랑 T세타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되게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구하는 방법은 빼가지고 이걸 쓰면 되는데,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그때 범위를 준다 안 준다? 준다. 해서 뭐라 줬어? 0도부터 어디 다 있다고 했어? 얘가? 0도부터 어디 다 있다고 했어? 180도. 그럼 1이 넣어도 0은 안 되지. 1 집어넣으면 또 되는 거야? 10도 가능한 거야. 2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되잖아. 120도 가능한 거야. 3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럼 몇 개만 가능하다는 거야? 2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제한시켜 놓은 거야. 어디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해만 찾아라? 0도부터 180도. 넣으면은 같아요. 그래 보세요. 같은 데 있다는 거야. 찾는 방법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예요. 빼면 나온다. 자, 문제도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하나씩 풀어볼까요? 98페이지에는 1번, 1-1번, 99페이지에는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뭐 굳이 이렇게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어차피 암기해봤자 또 까먹겠지. 또 몇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또 누구야? 이럴 거냐. 오늘 수련회 끝나서 피곤해? 아니, 수련회 다음 주에. 오늘은 왜 피곤합니까? 엄청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죠. 피곤한 날이. 선생님 오늘 태국에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7시 정도에 집에 온 것 같아요. 오죠? 한 5시간 자고 깼어요. 막 일을 열심히 하다가 5시쯤에 다시 잠들었어. 5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잠들어서 6시 반쯤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왔죠. 여기서 봐. 어제 잔 총 시간은 6시간 반에 잤다. 늦잠을 자긴 했지만 태국에서 잘 날아왔습니다. 시차는 2시간 정도 차이 나더라고, 태국이랑 우리나라. 구정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마 올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아닌가요? 근데 고장 오지 않았어요? 헬스 맞아요. 이거 몇번 써요? 어? 헬스 이거 몇번 써요? 필수 말고 밑에 문제 1-2- 풀어보지 않았어? 필수 내가 다 풀어줬잖아. 또 풀려고요? 1번. 아마 그날 수업은 고1들이 7시부터 9시 사이 할 것 같고, 고2는 아마 9시부터 11시 사이 하지 않을까. 어? 구정. 마지막 날 있잖아,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 2월 18일인가. 곧 구정이에요.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방학 몇 달밖에 안 남았다? 한 달. 한 달 뒤면 다시 또 새학기가 시작되고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아마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바람과 같이 또 1년이 지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고3이라도 되는 거죠. 이제 압박감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고3 되면 여러분들이 좀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년부터 바뀌니까. 고1 뭐 공부 안 해도 고2 돼요. 고2 계속 놀아도 고3 돼요. 다 똑같아요. 그냥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삶이. 고3 때 대학교 갈 때는 삶이 많이 달라져요. 모두가 다 달라져요.
게임적으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정글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부호가 사라져요. 네가 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학생 때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대우가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사실은 뭐 공부 잘하나 못하나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다 뭐 고등학교 다 똑같이 하잖아요. 뭐 누군 공부 열심히 하니까 수학여행 가고 너는 못 가. 넌 나와서 공부해. 너는 뭐 공부 안 하고 넌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밥 맛있는 거 주는데 넌 밥 굶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이제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분명히 입사원서를 썼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다 떨어졌어. 100군데 했었더니. 면접을 보러 가지도 못했어. 이제 슬퍼질 수도 있는 거죠. 면접을 본다고 해서 붙는 건 아닌데 면접을 볼 기회도 못 얻었어. 그럼 이제 또 슬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뭐 대학교 입학할 때도 좀 슬퍼지겠지만 학에 나오면 또 더 슬퍼요. 또 슬퍼져요. 세상이 이렇게 판타스틱하지가 않아요. 자, 세타가 3, 4면 가기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1번.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3, 4면 가기니까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몇 도죠? 18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몇 도보다 작은 거죠? 270도인가요? 근데 얘를 몇으로 나눴죠? 2로 나눴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세타니까. 얘는 몇 개씩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2개씩 표현해요. n이 0일 때랑 n이 1일 때만 하면 돼. 왠지 알아요? 2부터는 몇 도가 되는 게 다시? 300도로 도이잖아. 300도씩 도이기 시작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 계속. n은 0일 때 몇 도야? n이 0일 때랑 다시 n은 몇일 때만 하면 되는 거야? 1일 때. 2개 하면 돼요 다시. 3분은 3으로 나누잖아? 0, 1, 2만 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4로 나누잖아? 뭐 하면 되죠? 0, 1, 2? 3까지 하면 돼요. 왜냐면 300도 되면 이제 돌거든. 어차피 똑같아가지고 어차피. 0 집어넣으면 90도부터 사실 0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2K를 얘기하는 거야. 2의 배수는 다 글로 간다 이게. 내가 0을 썼지 그냥 귀찮아가지고. 2K 135도지. 몇 사분면이죠 이거? 2, 4분면. 그러니까 n이 2K가 되면 뭐 0, 2, 4, 6.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몇이야? 270도부터 어디죠? 몇 단면각이죠? 4, 4분면이죠? n이 2K 플러스 1이면 다 여기로 온다는 거야. 두 개죠.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뭐다? 2, 4분면과 4, 4분면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도 뭐 구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세타랑 5세타가 방향이 어떻게 돼? 세타랑 5세타가 어디래?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이쪽에 한 놈이 있으면 원점에서 이쪽에 한 놈이 있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더하겠냐 빼겠냐 누가 보더라도 더하겠냐 빼겠냐 이거. 어떻게 됐을 거? 뺀 게 일정하잖아.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180도. 네, 360도 곱하기 n은 그냥 디폴트 값이죠. 360도 곱하기 n은 디폴트 값인 거고 몇 도 차이 난다? 180도. 180도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세타를 찾는 거야. 그럼 세타를 다. 그럼 빼면 4세타니까 4세타는 이게 나오겠고 몇 호로 나누면 되죠? 세타를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 4로 나누면 되겠죠? 얘는 무한계가 나오죠? 45도 집어넣으면 45도랑 5 곱한 거랑 반대 방향이 있는 거야. 집어넣어서 그려보면 알겠죠? 그게 많은데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구하래? 세타가 0도부터 어디 사이? 180도.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되지. 45도. 세타 첫 번째.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죠? 135도. 2부터 넘어가죠? 몇 개 존재할 수 있다? 2개. 무한계 존재하지만 0도부터 180도 사이에서 몇 개 존재한다?
2개. 그래서 45도 집어넣으면 5세타랑 45도가 여기 있어. 그럼 5세타는 여기 있다는 얘기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135도면 어디 있죠? 동경좌표에서 135도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135도면 5세타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 있다. 반대방에. 그 2개가 나온 거야. 무한계 중에서 몇 개만 구했다? 2개만 구한 거야. 자, 넘어갈게요. 호덮법. 자, 이게 또 슬퍼요. 왜 이렇게 슬프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우기 전에 이렇게 슬프지? 우리. 한번, 왜 우리 슬퍼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각하고 삼각비 사이, 삼각함수 사이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 삼각함수가 이런 거 조금 배웠지만, 이제 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3 때 좀 배우죠. 그치? 직각삼각형은 놓이잖아, 직각삼각형.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각이랑 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야 되고, 각이랑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봐봐. X축하고 Y축이 무슨 수야? 단위가? 실수 아니야? 그치? 실수잖아. 숫자잖아. 근데 각은 0도, 30도 이런 거는 실수야? 단위가 뭐야, 이거? 아니, 실수긴 실수인데, 단위가 안 맞잖아. 우리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우리 X축은 다 뭐였죠? 실수축. Y축도 뭐였죠? 실수축이잖아. 우리 허수 못 그려요? 허수 배우긴 했지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각도 슬프지만, 어떤 단위로 바꿔줄 수밖에 없냐면, 실수 단위로 바꿔줘야 돼. 슬픈 이야기잖아. 우리가 함수를 이제 그릴 때, 정역도 모든 실수. 시역도 뭐죠? 공역도 모든 실수. 다 실수 단위로 논단 말이야. 그래프 그릴 때. 근데 이제 각은 지금 무슨 단위로 놀고 있냐면, 도단위야.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이거를 60분법이라 불러요. 1도, 2도, 3도. 이런 게 무슨 단위라고요? 60분법. 단위가 도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아씨, 또 바꿔야 돼. 아씨, 기분이 안 좋아. 아씨.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60분법 알려주지 말고 그냥 실수 단위로 알려주지. 왜 바꾸고, 짜증나게 진짜. 아씨, 내가 맞는 게 아니야. 내가 맞는 게 아니다. 오케이. 자, 호도법은 뭐냐? 결론은 뭘 배우는 거냐? 각의 단위를 도 단위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실수 단위인 라디안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었던 45도, 70도, 120도는 다 무슨 단위다? 60분법이에요. 대충 느낌 알죠? 60분법. 이게 또 이거 아니잖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각의 단위가 이거였어. 지금 각만 들고 있어요. 아직 삼각 들어가지도 않았어. 삼각 정리도 안 했어요. 선생님, 뭐죠 이거? 각의 단위가 이거였다. 근데 각의 단위를 바꿀 거야. 원래 도 단위야, 지금. 도 단위. 이렇게 도수잖아, 이렇게. 아니? 나만 썼어? 안 썼어요? 이 단위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호도법을 통해서 실수 단위를 바꿔야 돼. 실수 단위 호도법. 이거 우리가 실수 단위인 거 호도법이라고 할게. 호도. 야, 이름 그지 같지 않니? 이름이 이렇게 그지 같지. 내가 앉았다. 무슨 단위라고요? 실수 단위. 라디안이라 부르는데 실수 단위야, 쉽게 얘기해. 라디안. 실수. 그래프 그래요.
그럼 이제 도 단위를 실수 단위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것이 문제거든. 이게 바뀌면 또 슬픈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각 단위가 바뀌면 우리 지금까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를 다 어떻게 구했냐면 60분법에서 구했거든요. 공식이 다. 가계 단위가 바뀌면 공식이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60번법이고 그러니까 360도 있잖아. 한 바퀴 다 도는 거를 몇 개로 나눈 거죠, 정확하게? 360도 쪼개는 거죠. 이게 한 바퀴잖아. 아니야, 이거는 360개로 정확히 쪼개면 이렇게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균등하게 360도로 쪼개가지고. 60분법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쪼갤 때 1도는 뭐야? 한 바퀴 돌리는 거를 360도분의 1만큼의 비율을 1도라고 놓은 거잖아. 우리가. 이게 60분법이야. 뭐 별거 없어요. 너무 어려? 이게 60분법이야. 그냥. 맨날 썼던 거. 아니, 다 맨날 썼잖아. 뭐 우리 뭐 지금 다 맨날 이거 가지고 썼는데 내가 안 썼어. 나도 배운 거예요. 단위 바꿔야 된다고? 실수 단위. 그럼 이제 라디안을 바꿀 건데 보세요. 포토폴 어떻게 정리하는지 메인에 나오죠. 새로운 단위가 와야 돼. 왜냐?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실수축이야. X축이. 각을 실수로 바꿔야 돼. 기분이 안 좋지. 봐봐. 두 개가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 봐봐. 다 배웠던 거잖아. 근데 뭘 맨날 바꿔.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새롭게 배우면 더 짜증나 안 나는데 배웠던 걸 바꾸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우리 잘 썼잖아. 여기까지 지금까지 좋았잖아. 중학교 때까지 좋았잖아. 잘 썼잖아. 좀 익숙하잖아. 안 익숙합니까 이거? 익숙하잖아. 왜 바꿔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 공식도 다 만들었잖아 지금까지. 뭐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좋았잖아 지금까지. 다 만들었잖아. 다 배웠잖아 중학교 때. 다 바뀌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삼각함수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다 바뀌어. 그러니까 제 배웠던 거 다 안 써.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벌써 애들이 벌써 여기부터 메탈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지. 뭐야, 뭐가 헷갈려. 뭘 배우는데, 왜 배우는 거야? 뭐야? 막 그러면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기존에 배웠던 거랑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더럽게 안 했던 놈들이 편할 수도 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했을수록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다가 지금까지 사랑이를 계속 사랑이랑 소망이를 불렀는데, 여기 바꾼 거야, 소망이 갑자기. 더 헷갈릴 거 아니야. 이름 바꾸면 더 헷갈리거든요? 예전 이름이 계속 생각나고. 아예 새롭게 만났으면 오히려 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꾸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어떤 느낌이 알겠지.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해, 삼각함수는. 근데 벌써 시작 전부터 이렇게 우리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직 삼각함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삼각함수 탐자도 안 나왔어, 아직. 뭐 각가적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요도 바꾸는데 봐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자, 부채꼴이 있어. 자, 부채꼴이 있어.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이 반지름의 길이랑, 여기가 호의 길이죠. 이게 같을 때. 이거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 그때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더라냐면, 이거 뭐라고 정의하기로 해? 이거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시작한다. 각을 새롭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느낌이 그거잖아. 한 바퀴 다 돌릴 때 360도로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그게 1도다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시작이 뭐냐면 반지름과 같은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과 같은 호의 길이가 됐을 때 그 부채꼴의 그 각도를 뭐라고 해야겠다? 1 라디안. 1 라디안. 약속한 거야. 좋죠? 기분이 안 좋네. 이게 실수 단위. 단위가 도 단위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이게 포도법이라고 부르고 실수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각도는 1 라디안은 과연 몇 도일 것이냐? 궁금해. 궁금해.
1 라디안은 몇 도일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이건 알지 않냐? 한 바퀴 다 돌리면 이 호의 길이가 뭐가 되죠? 한 바퀴 다 돌리면? 원주의 길이랑 똑같아지니까 뭐가 되죠? 2파이 r이 되는 건 배웠잖아.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안 바뀌는 게 있어. 첫 번째 뭐냐?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정비례한다. 자, 정비례가 뭐죠? 난 정비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한다. 우리 보통 Do you know 정비례? 하나가 돌려야 된다는 것도 같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례라고 불러. 정비례는 이런 거야. 똑같은 비율로 완전히 똑같아야 돼, 비율이. 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정비례라는 거는 이 비율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 각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 각이 만약에 2배가 됐어. 그럼 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정비례. 언제 배우죠,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정비례는 혼자 정비례 할 수는 없어요. 혼자 연애 못 해요. 아, 상관들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아니, 혼자 연애할 수는 없지 않나요? 짝이 있어야 되잖아. 정비례, 반비례도 두 개가 있어야지. 정비례, 반비례 나머지 혼자서 정비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슬픈 이야기죠, 혼자. 그래서 이게 원으로 가면 몇 배가 되는 거야? 봐봐. 1 라디안이었을 때 호의 길이가 지금 몇이 되는 거야? 호의 길이가 지금?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 한 바퀴 다 돌았어. 그럼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원주 2파이야? 원주율이잖아. 지름에다 파이 곱하면. 원주율이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원주율이 살짝 모르죠? 원주율이 뭐죠? 여러분들 이제 다 암기만 해서 뭐 모르면 나오는 게 없어요. 맨날 이게 뭐. 원주율이 뭡니까? 우리 손망이. 원의 둘레의 길이랑 지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죠. 원주의 길이와 사이의 지름 사이. 이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모든 원은. 모든 원. 원이 다 똑같진 않잖아. 지름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만 모든 원은 지름에다가 뭐를 곱하면 원주의 길이가 된다고? 원주율을 곱하면 된다. 그게 몇 배죠? 보통 우리가 외우잖아. 초등학교 때. 몇 배? 3.14, 1592 그러면서 뭐 그걸로 이제 뭐 그 노래 치면 뭐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이든지 이런 지름이 있었어. 그럼 이 지름의 3.14배가 된 게 원주의 둘레 길이라고. 모든 원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게 원주율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원주의 길이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뭐를 곱하면? 지름 곱하면 원주율이다. 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r이면 지름 뭐야? 2r 아니야? 아니. 너무 어려워요? 반지름은 지름의 반지름 아니야. 원주율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죠? 3.14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파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라고 부르죠? 3.14, 159, 가는데 잘 몰라서 그때부터 중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해서 우리가 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주의 길이. 그럼 봐봐. 몇 배 됐죠? 몇 배 됐냐, 지훈아? 얘도 몇 배 되겠죠? 여기 2파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알잖아. 2파이가 한 바퀴 다 도는 거잖아. 60분파에서 몇 도죠?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한 맹이 10도. 관계가 있는 거지. 호도법에서 2파이가 60분파에서 몇 도라고? 3맹이 10도라고. 이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각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호도법을 통해서 실수단으로 바꿀 수가 있다. 대충 외우기 쉽게 내가 가르칠 때는 파이가 몇 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파이가 대충 18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80도라고 몇 도가 되는 거야? 3m도 되잖아.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360도가 2파인 거야. 그러면 1도는 정확히 호도법으로 뭐가 되냐? 그럼 양면을 뭐로 나누면 되죠? 3mm 나누면 되겠죠? 1도는 정확히 뭐가 되는 거야? 3mm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실수 아니야 그냥. 그럼 1라디안은 뭐가 되겠어? 양면을 뭐로 나누면 되죠?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라디안은 뭐가 되겠냐? 2파이로 나누면 2파이 나눠봐. 뭐가 되겠어? 8분의 180 뭐가 되겠지? 이거야.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거다? 호도법과 60분문 사이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45도라고 썼던 거를 다 뭐로 바꿔야 되냐면 파이가 180도 생각해봐. 4분의 8 바꿔야 돼. 호도법에다. 실수 단위로 바뀐다고. 그리고 이 파이는 여러분 알겠지만 3.14159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45도가 실수 단위 바뀌면 4분의 3.14159이니까 1보다 좀 작아요. 45도가 1보다 좀 작은 걸로 바뀌는 거야. 숫자가 많이 줄었죠? 45가 1보다 작은 걸로 줄었어요, 지금. 별로 안 줄었어? 네 용돈이 45배 준다 생각해봐.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 되겠죠? 괜찮아요? 너 용돈 많이 받아 45배 줄어도 괜찮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45도가 실수 단위로는 4분의 8, 4분의 3.14159 이 정도 값이 되는 거야. 180도가 뭐로 바뀐다고? 파이로 바뀌어. 3.1. 많이 줄었죠. 조금 많이 줄어.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60분 갔다가. 근데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가능하겠지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X축의 단위가 뭐기 때문에? 실수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좌표폰에서 그려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걸로 바꿔서 그려야 된다? 호도법으로 바꿔서 각도를 다 바꿔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도 기분이 안 좋죠. 봐봐.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다 각놀이야, 각놀이. 각을 잘 이해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각이 아니야. 분명히 내가 알았던, 어제까지 알았던 그 각과 오늘 배웠던 각과는 강력한 괴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그 각. 몇 도, 얘가, 중각, 오케이, 지각, 이랬어.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배웠던 각은 막 일반각이 나오면서 막 돌려, 막 좌표표면에서. 막 돌리고 막 신났어, 막. 우리 막 각이 무한관계래. 뭐야, 막 이렇게 되고. 갑자기 뭐, 예각, 둔각 이런 게 아니라 뭐 1사분면가? 2사분면가? 3사분면가? 막 이러고 있어, 갑자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 넌 누구냐. 나 왜 나랑 완전히 달라진 너를 본 거야. 근데 거기까지 뭐, 그래. 이해해줄게. 또 바꿔요. 또 뭐를 바꿔? 단위를 또 바꾸네. 지금까지 60분 잘 썼잖아. 1도, 2도 좋았잖아. 우리 관계 좋았잖아. 90도. 괜찮았잖아. 갑자기 실수 단위를 바꾸래. 호도법으로. 그러니까 벌써 아직 상함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벌써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그냥 기분이 안 좋겠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뭘 다 바꿨어. 아직 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각에 대해서 막 정의가 다 바뀌는 거야. 이 기분이 안 좋지. 그래서 애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직 상함수 시작도 안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각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어. 이해가 되면 이상한 놈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뭐랑 뭐 사이의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린 거야? 각이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이의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린 건데 각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면 이게 뭘 그리냐? 넌 누구냐? 허공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물어보죠. 넌 뭘 배웠니? 전 전혀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그렸어. 뭐 외워서 대충 그렸어. 근데 뭐 배운 건데? 그게 과연 뭘까요? 이러는 거야. 왜냐? 뭐부터 이해가 안 됐으니까? 각부터 이해가 안 됐으니까. 뜬구름 잡기가 되는 거야. 대부분 애들이 삼각함수 배운 다음에 다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전 과연 뭘 배웠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나는 배운 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각을 다 바뀌어서 그래. 이게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개념하고 이제 끝낼 건데 이 각을 바꾸면서 지금 잘 썼는데 나 분명 호의 길이 그거 있잖아. 호의 길이 뭐야? 정비례 하니까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뭐죠? 중심가. 호의 길이 정비례 이용한 거잖아. 정비례 이거 아니야? 정비례 여러분 정비례 잘 몰라요. 다시 가르쳐보면 이런 거야. 그냥 쉽게 볼게. 그냥 이거 이해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피자를 안 먹은 놈이야.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피자야. 자, 피자 8조각이 왔다. 그지? 그지? 피자 8조각이 와서 이거 정확히 8등분 때렸어. 근데 요즘 8등분 잘 안 때리는 놈들이 있어. 아, 얘 정확히 그거 줘야 되는데. 피자가 어떤 놈이 크고 작은 게 있어, 없어? 있지. 잘못 그은 거야. 수학을 안 배운 놈이야. 수학을 배워야 돼. 아, 얘는 진짜 정확히 그어줘야지. 그래야지 싸움이 안 나지. 누가 큰 거 먹고 누가 작은 거 먹고 싸움 날 수 있잖아. 괜찮아? 다 큰 거 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아니 작은 거 먹습니까? 솔직해서? 아니잖아. 그럼 이때 이 호의 길이는 이 전체 몇 분의 몇일까? 그냥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1이잖아. 저게 정비례야. 중심각도 8분의 1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몇 분의 된다? 8분의 1이다. 근데 이 각도가 정비례잖아. 전체 한 바퀴 다 돌리면 2파이 R일 거라고. 그 중에서 이 비율이 몇 도냐? 근데 이거 우리 각을 이제 320도잖아. 320도로 쪼갰잖아. 그 중에서 몇 도 탔냐? 그 비율 관계야. 비례식, 정비례 관계. 이게 전체 8분의 1이면 이게 8분의 1만큼이다. 넓이도 전체 넓이에 얘 몇 분의 몇이 되겠어? 8분의 1이라고. 두 개 하면 몇 분의 몇이야? 그게 정비례야. 너무 어렵습니까? 놀라워?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 8분의 2냐, 뭐 8분의 3이냐를 뭐로 나타낸 거야? 도로 나타낸 거야. 전체가 8조각인데 그게 한 면식도야. 중심각이. 그냥 몇 도만큼 비율 차지하냐? 45도면 8분의 1 정도 비율이야. 호의 길이 8분의 1 된다고 전체 둘레의 길이. 너무 어려워요? 이 정비례. 넓이는 어떻게 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파이아 제곱 들어가겠지. 전체 넓이가 파이아 제곱이야. 그거에 360도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야? 중심각.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60분법 쓸 때 이거 썼다고. 바뀌어요. 뭐로 바뀌었으니까? 각도? 호도법이니까. 하지만 뭐 각의 단위는 바뀌었지만 정비례 관계는 바뀔까 안 바뀔까?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비례 관계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만들어. 뭐를 다시 만들어? 공식을 다시 만드는 거야. 단위만 바꿔서. 정비례 이용하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이상한 건 이용 안 해요. 이상한 거 이용 안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했죠? 1라디안이 호의 길이가 몇이야? 아니잖아. 아니야? 그죠? 아니, 나만 그렇게 배웠어요? 1라디안이 뭐죠? 호의 길이가? R이잖아. 그럼 봐봐. 한 바퀴 다 돌았을 때로 갈게, 이제. 자, 아까 호의 길이 했을 때,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라겠죠? 이게 다 몇 도라겠죠? 한 바퀴 다 돌면 이게 중심각이 2파이잖아. 그러니까 파이가 전면 동안 2파이잖아. 2파이였을 때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2파이 R이 되겠죠? 뭐 이렇게 다 아니잖아. 각도 바꿀게요. 각 호의 길이로 갈게. 자, 그러면 각이 2파이였을 때 호의 길이가 뭐가 된다? 2파이 R이 원의 둘레니까. 각이 뭐가 됐다? 세타가 됐어. 그때 호의 길이는 L이라고 놓을게. 끝이야. 게임 끝. 정비례 관계. 각이 2파이였을 때 호의 길이,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었다. 각이 세타였을 때 호의 길이는 L이다. 이게 정비례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언제 배우죠? 비례식이니까.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잡아봐. 1대1 썼다. 여기다가 2배에서 2대4 썼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달라, 둘이? 같냐, 안 같냐? 근데 이게 또 분수로도 쓰죠. 이 비례식이 이게 2분의 1이면 얘는 몇인 거야? 이 내항, 외항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대학생 방법이 같다. 다 똑같은 놈이야. 분수나 비례식 다 똑같은 놈이다. 분수도 비례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당근보다 많이 몰라. 모를 수 있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이게 이거야 내항과 외항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뭐 대단한 뭐 당연한데 우리가 다 맨날 외워서 이렇게 봐봐. 2파이 R 세타랑 뭐랑 같은 거야? L에 대해서 정리해줄게. 이걸 뭐로 나누면 되죠? 그럼 L은 뭐가 되는 거죠? R 세타
세타. 이게 바로 새로운 공식입니다. 호의 길이. R에다가 뭐만 곱하면 나온다? 호도법으로 바뀐 세타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때 봐봐. 이거는 60분법 쓸 때 공식인 거고 이때 세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60분법 집어넣는 순간 터지는 거야. 안아. 내가 여기다가 이제 봤는데 애들이 이러는 거야. 아니, 많이 물어본다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끝났어. 내가 이렇게 물어봐. 이게 공식 가지고 일단 세타가 60도 써놨어. 60도야? 일단 너무 넣는 거지. 60도. 넣으면 안 돼. 여기 누구 자리라고 세타가? 호도법 자리. 바꿔. 60도는 뭐로 바꿔야 돼? 3분의 8로 바꿔줘야 돼. 이때 호도법이야, 무조건. 이거 넣고 답 틀렸다고 막 그러고 막. 잘못됐어요. 그게 넣는데 안 돼요. 막 이러고 나한테 이러면 곤란하다. 가끔 바꿔주셔야 된다. 기분 안 좋죠, 여러분들. 기분 좋을 리가 없다니까. 공식 다 바뀌었잖아. 갑자기 이렇게 시작부터 기분이 부터 안 좋게 시작될 만한 모든 것들이 준비돼 있어. 그냥 잘 대봐봐. 각도 바뀌었지. 단위 바꾸는데, 단위도 바꾸는 것도 기분 안 좋았는데, 모두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공식. 아니, 뭐 다 바뀌어. 에일리야? 완전히 새로워진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과거에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수록 짜증나는 거야. 아이씨.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이 파이였을 때 각도가, 호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원하는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 각도가 세타였을 때 넓이를 s라고 놓을게. 정비례로 구하는 거야. 각도 넓이, 각도 넓이.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s다. s 구해주니까 2파이를 양면을 나눠. 그러면 2분의 1 i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때 l이 i 세타잖아. 그리고 이렇게 i 세타를 빼. 그러니까 2분의 i과 i 세타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 i 제곱을 i로 두 개 쪼갠 거야. 이때 i 세타를 뭐로 바꿀 수 있어? L로 바꾸면 어떤 공식도 나온다?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반지름과 세타를 할 때는 이걸 쓰겠지만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는 이것 중에 더 빠르겠죠. 뭐를 구할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 거죠. 다 요대로 보세요. 일단 여기부터 일단 애들은 멘붕 상태예요. 자, 오늘 가르친 부분부터 아직 상상이 좀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상상이 3자도 안 꺼냈다. 근데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배운 부분들이 다 개념 노트에 정리가 되겠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뭐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 삼각함수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각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순간 제 삼각함수 들을 때 넌 누구? 난 어디? 나 뭘 배웠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냥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 뭐다?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왜 바뀌었는지 보시는 거야. 왜 바꿀 수밖에 없었지? 있었잖아. 그림 그래요. 미분할 때도 다 실수 단위로 미분해요.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도 미분하거든. 이과 쪽 가면. 일단 뭐 실수 단위, 도 단위는 미분하는 게 어려워. 공식이 잘 안 나와. 이쁘지가 않아. 일단 뭐 실수 단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난 이런 생각 했지. 어렸을 때. 아 그럴 거면 시작부터 각도를 실수 단위로 가지 그냥. 아니 이런 생각도 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아니야? 근데 우리도 다 알겠지만 이 1도, 2도, 3도에 비하면 얘는 되게 직관성이 떨어져. 각도 단위가. 180도가 파이래.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린 건 360도로 정확히 쪼갰을 때 한 개가 1도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야, 한 바퀴가 2파이를 그러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이해하기가 엄청 좋지는 않을 것 같지? 아니야? 도다이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갑자기 한 바퀴 돌리는데 그게 2파이 그러면 이해 뭐 읽지는 않을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뭐 지금 배울 때 좀 짜증난다. 좀 짜증나지. 자, 오늘 배운 거는 요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법과 호도법과의 관계가 나오면서 거기 101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오는 게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주겠죠. 뭐를 또 주겠죠? 수학 측면을 주겠지. 이제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